본격적으로는 이 수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노쌤하고 수업을 듣게 될 거예요. 이게 아니라 1학기는 이노쌤하고 수업을 듣게 될 거고, 당분간 선생님하고 1학년 2학기를 할 거고요. 1학년 2학기를 하면 시간이 될 때마다 3%라고 하는 걸 조금씩 더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시간 변경이 될 거고, 이 단어는 단순히 이제 수학에서 보면은 단순히 너희들한테 숫자를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가리키는 단어들이 존재해요. 그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두고 미리 좀 해놓으면 진도를 조금 더 천천히 빨리빨리 나갈 수 있는 이런 아이라서 미리 좀 가리키도록 할 겁니다. 써있기는 가나식의 계산이고요. 뭐 좀 펴야 돼요? 그냥 잘 듣고 오늘 수업이나 잘 거기 있는 걸 하시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이노쌤하고 수업하면서 하나씩 다 익히도록 하고요. 우리가 항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가리켰었어요. 항. 얘는 뭐가 되냐면 수 곱하기 문자를 이제 원래는 항이라고 부릅니다.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1학기 과정에서 배운 거죠. 그 중에서 단항식은 항이 한 개인 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 하나짜리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수 곱하기 문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배운 내용이 뭐냐면 오늘 배울 내용은 지수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2의 5제곱은 32죠. 그치? 여기서 2를 뭐라고, 5를 우리가 지수라고 배우고, 이 지수에 대한 걸 배우겠다는 게 오늘의 내용이고, 32는 뭐라고 부르냐? 밑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여기 있는 32는 뭐라고 부르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원래 진수라고 부릅니다. 됐어? 그만 좀 하라니까. 정연아? 네? 그만하라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그 지수 법칙에 대해서 배우는데 사실 배울 내용은 되게 단순해요. 배울 내용은 단순하고 너희들이 거기에 있는 연산지만 열심히 잘 치우면 돼요. 뭐냐면 A에 M제곱이 있고 A에 N제곱이 있죠. 그러면 얘가 A에 M 플러스 N제곱이 된다. 이 내용에 대한 걸 배울 거예요. 원리는 되게 단순합니다. 잘 생각해봐요. A의 M제곱 자체가 원래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A를 몇 번 곱하는 거죠? M1. M번 곱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개의 개수가 존재하겠죠? 맞지? A의 N제곱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녀석도 똑같이 A를 M1. N번 곱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곱하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의 개수는 몇 개가 될 거냐면 M 플러스 N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X의 5제곱에 X의 3제곱을 곱하면 X의 8제곱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돼요? 자, 두 번째 A에 M제곱이 있는데 전체에 N제곱을 씌울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볼 거란 말이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로를 N번 곱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가로가 올려드는군요. 이만큼만 할까? 얘가 M개 존재하는 거지. 맞죠? 근데 A의 M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A 곱하기 A라고 하는 게 이만큼이 M개 있다는 뜻 아닐까?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M개 있다는 뜻이고요.
자, 사탕이 한 봉지에 10개씩 들어있어요. 5봉지 갖고 있습니다. 몇 개 가진 거죠? 50개 가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소리냐면 이만큼을 너네가 A의 개수만 따로 세보면 결국 얘는 M 곱하기 N만큼의 개수를 가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A의 M 곱하기 N 제곱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Y의 5제곱에 6제곱이면 Y의 뭘로 쓰겠다? 30제곱으로 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어렵습니까? 자, 세 번째. 그러면 A의 왜 이래? 왜 이렇게 안 나와?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애들 좀 나눠서 보셔야 돼요. 세 가지로 쪼개서 보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이 N보다 클 때, M과 N이 같을 때, M이 N보다 작을 때에 따라서 나눠서 보시고 이 녀석은 뭐라고 쓰냐면 A의 N-N이고 이 녀석은 1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A의 N-N분의 1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왜 이런지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자, 첫 번째 얘기를 생각해 보면 A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A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A의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A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M개로 생각을 해보자. 됐니? M이 M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밑에 있는 A의 개수는 N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똑같이 N개라고 하면 이렇게 지워질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면 이 위에 남는 건 결국 M개 중 N개가 지워졌으니까 M-N만큼 남는 거 아닌가? 됐어?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 만약에 X의 7제곱에서 X의 3제곱을 나누면 X의 4제곱의 형태를 띌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같은 건 얘기할 필요 없지? 위하고 밑에하고 똑같으면 1이지 뭐. 시윤아, 네.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위하고 밑에하고 똑같으면 그냥 1이야 당연히. 네. 반대의 개념을 보실 건데 M이 N보다 작을 때, 즉 앞에 있는 녀석의 지수가 뒤에 있는 녀석보다 지수가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꼬락서리를 갖는 거죠.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위에는 A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A라고 얘기했을 때 이만큼이 M개가 있는 거고 밑에는 A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A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A라고 얘기했을 때 이만큼이 N개라고 얘기를 하면 이만큼의 개수가 N개니까 그러면 이만큼의 개수는 N-N개 N-M 형태를 가질 거니까 결국은 여기 잘못 썼네. M이라고 써야지. 말은 M이라고 하고 N이라고 썼네. 얘하고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거죠. 그럼 위에 1 남아야 되지? 밑에는 사실 얘도 1이 남았을 텐데 1은 어차피 생략해도 되니까 분모의 1은. 근데 분자 1은 생략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의 꼬락서니가 A의 N-N분의 1의 형태를 띠게 된 거죠. 즉 우리가 X의 Y의 세제곱을 Y의 5제곱으로 나누면 Y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서 고등 개념의 확장으로 좀 갈 거예요. 매번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는 복잡하니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냥 a의 m제곱 나누기 a의 m제곱은 그냥 a의 m-n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단 만약에 a의 0제곱이 나오면 뭐로 본다? 1로 본다. 계산을 했는데 그 다음에 a의 만약에 마이너스 5제곱 같은 게 나오면 뭐라고 생각한다? a 5제곱분의 1이다.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1제곱을 우리는 뭘로 볼 거라고? a분의 1로 본다. 이 뜻이야. 사실은 굳이 이렇게 나눠서 계산할 필요는 없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면 너희들한테 이걸 나눠서 가르칠 거야. 왜? 학교 시험 볼 땐 이걸 나눠서 풀어야 되거든. 서술형이 나오면 저걸 나눠서 푸는 방식에 대한 걸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올 거란 말이지. 근데 우리는 사실은 선행학습을 하는 학생들이지 이거를 내신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아니죠. 내신 준비를 할 때 얘기를 다시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은 이거를 빠르게 연산하는 과정을 배우시는 겁니다. 굳이 어렵게 이렇게 돌아가서 막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경우를 나눠서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뭐 한다고? 그냥 뺍니다. 빼는데 지수가 0이 되면 1인 거예요.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1제곱 되면 a분의 1인 거예요. a의 마이너스 5제곱 같은 게 되면 a의 5제곱분의 1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하기 되게 더 편합니다. 그렇지? 어? 열심히 서술형이 너희들은 이제 수능에 그 저게 바뀌었죠? 수능 서술형 안 나와 미친놈아. 이제 나온대요. 저희 안 나와. 세대부터는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누가 그래? 뉴스에서 안 나와. 가짜 뉴스인가요? 너희들은 대입에 나오는 수능을 볼 때 나오는 게 아니라 학교 시험에 나온다고. 내신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의 세대는 바뀌어서 너희들 때부터는 서술형을 교육부에서 내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동안도 권고를 했었고 권고를 했으나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안 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고 학교에서는 시행을 할 겁니다. 퍼센트로 봤을 때는 3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최종적으로는 100%로 갈 겁니다. 네? 저랑 다이어스가 터져야 합니다. 닥쳐. 네가 풀어하냐? 자, 헛소리하지 말고. 그래서 너희들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서술형을 볼 가능성이 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중학교 1학년 때도 시험 보죠. 자유학년 바뀌었어요. 자유학년이 없어졌습니다. 와. 자유학기제로 바뀌어서 1학년 때 하반기를 시험 안 보고 1학기 때 안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그래? 1학기 때 안 볼지 2학기 때 안 볼지 몰라. 학교 재량이야. 저희 학교는 1학기 때 안 본대요. 너네 학교가 어딘데? 글쎄요. 우리 사오. 너 중학교 갔어? 저희 누나가 누나입니다. 저희 누나. 닥쳐. 너네 누나랑 같은 학교 갔지 네가 어떻게 알아? 6학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니까 이제 그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 1학기 때 시험을 볼 수도 있고 2학기 때 시험을 볼 수도 있고요. 너희들은 사실 1학기 때 시험을 보길 받아셔야 돼요. 왜요? 2학기 때 시험을 보면 2학기 시험 볼 때 너희들이 1학기, 2학기 전법위를 다 볼 가능성이 있어요. 와우, 1학기 때 보면 좋겠다. 1학기 때 와우, 1학기 때 보면은 보면 사랑해요. 자 1학기 때 보면 2학기 시험은 당연히 안 보겠죠. 와우 놀라요. 근데 너네가 1학기 때 시험을 보게 2학기 때 시험 보게 되면 사랑해요. 같이 들어오게요. 선생님 1학기 때 좀 보는 건 닥치라고. 1학기 때 보는 건 닥치라고. 내 얘기 안 끝났어. 1학기 때 보는 건 1학년 닥치라고. 2학기 기준으로는 보통 학교에서 다 다른데 자유학년제 학기제가 이번 처음 시행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예전에 원래 자유학기제를 하다가 자유학년제로 바꿨다가 그게 폐해가 되니까 자유학기제를 1학년과 2학년, 3학년으로 나눠서 하자는 걸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1학년 1학기 때 자유학기제를 했던 적이 있었고 학교에 따라서 1학년 1학기를 안 본 학교도 1학년 2학기를 안 본 학교들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1학년 1학기를 그 1학기 때 시험을 보는 학교들은 1학년 1학기 거만 내요. 1학년 2학기 때 시험 보는 학교들은 학교마다 달라요. 1학년 2학기를 시험 보는 학교가 있었고요.
전범위를 본 학교가 있었고요. 1학년 2학기에 시험을 보는데 1학년 1학기를 시험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와우. 다 달라. 학교마다. 그럼 바꿔 얘기해서 시험 범위가 2학기에 시험 보면 넓어질 가능성을 더 갖고 있어. 좋지는 않아. 선생님 그럼 1학기 때 시험 보면 1학기에서 6학년 문제가 나올지 않을까요? 안 나와요. 왜요? 좀 닥쳐. 문제가 더 적을 텐데 그럼. 어차피 한 학기 것만 시험 보는 게 원래 일반적이야. 그럼 두 학기 보면요? 자,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운이 없는 거지. 야, 네. 그만. 예. 자, 네 번째. 아직 안 끝났어. 5가지의 문제기 논자이기 때문에 A, B의 전체 M제곱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되게 단순해요. A, B의 전체 M제곱이면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사실 A 곱하기 B에 A 곱하기 B 이런 식으로 쭉 포진되어 있는 거죠. 근데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누구부터 먼저 해도 상관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A는 A대로 다 몰아주고 B는 다 B대로 몰아줄 수 있을 거야. 그치? 이랬을 때 A의 개수는 당연히 M개일 거고 B의 개수도 당연히 뭐가 될 거야? M개. M개가 될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될 거냐면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이야. 근데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지는 않아. 사실 무슨 소리냐? 문제에서 말하는 x, y의 전체 5제곱은 당연히 x의 5제곱에 y의 5제곱입니다. 이건 너희들한테 너무 쉬우니까 안 나오고요. 이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너네가 갖고 있는 식이 만약에 a의 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인데 여기다 밖에다 4제곱이에요. 그러면 a 제곱이 결국은 4번 나온다는 소리고 b의 세제곱이 또 4번 나온다는 소리죠. 예. 그럼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뭐 하라고 했어? 곱하라고 했어 방금 전에. 그러니까 a의 8제곱에 b의 12제곱이다. 이렇게 변형되는 겁니다. 알겠어? 이해돼? 물. 자, 다섯 번째로 되게 단순해요. a분의 b의 전체 m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너희들 알다시피 분수는 곱셈을 하게 되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결국은 a가 m개, b가 m개 이런 형태를 띠겠죠. 이해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수 법칙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지수 법칙이 진행된다는 거고 이거를 오늘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혼합계산도 있는데 혼합계산은 나중 문제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지금 너희들한테 뭘 하라고 할 거냐면 거기에 있는 페이지 중에서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에 대한 것까지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원표에서는 깜빡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거 지금 바로 풀어서 나한테 검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설명은 이게 끝이에요. 채점까지 갔나요? 네, 채점까지요. 26이요.